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뉴스앤이슈에서는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들의 신년 계획과 시정 운영 방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순천시 순서인데요. 올해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개최 준비 상황부터 전반적인 순천의 시정 방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노광규 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실 텐데 현장 감사합니다. 점검하느라 목이 꽉 잠겼습니다. 그러게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예. 예. 일단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시장님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좀 한마디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1월 1일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박람회 잘 준비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시정을 맡아서 민선 8기 6개월을 보내셨을 텐데요. 소위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위가 남다릅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를 했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또 안 해야 될 일은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에 맞춰서 직원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직원들의 지금 숙련도라든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중앙정부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세계적인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박람회 준비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이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2022년 순천시의 주요 시정 성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사르총회에서 습지도시 네트워크 초대 의장 자격으로 참가를 하셨고 네. 북유럽도 방문을 하셨어요. 많은 구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시를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282개를 뽑았는데 우리 시민들 대다수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그 남사르에 모인 각국의 시장, 군수, 학자들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갔던 노하우는 같이 나누겠다고 선언도 했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갔던 도시들이 어떻게 연안을 관리하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하게 지혜를 얻어온 것이 역관책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펴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으로 지금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국가해양정원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엮어서 풀어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성과라고 하면은 전국 최대 규모의 전남 청년문화센터를 유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천 유치에는 어떤 점이 가장 주요했었습니까? 우선은 우리 순천이 전남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네. 25%가 청년이니까요.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이제 이 남해안권 시대의 허브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예전처럼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나 봐주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순천이. 네. 첫째는 청년들의 복지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우리 전남 동부권만 하더라도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줘야 할 텐데 그게 순천이 가장 적합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전라남 도에서도 이걸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이제 단순한 지원 역할을 떠나서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일자리 등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아우르는
통합 청년 케어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물도 좀 드시면서 예, 예. 말씀하셔도 물 들고 괜찮을 가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드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생활 불편 민원을 바로 해결하는 일사천리 순천을 개통하셨거든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관공서에 그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처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일주일입니다.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하루가 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들 하다가 우리 아주 지혜로운 직원이 시장님 이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들 하는데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종합적으로 각 부서가 이렇게 동시에 보게해서 일을 처리하면 최소한 이틀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한번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벌써 개설 1개월 만에 2,000명이 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로 관련 부서에 전파가 돼서 즉시로 현장에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된 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전체 우리 대회의실로 모아서 거기에서 직접 듣고 공무원들이 배석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니까 요 일사천리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순천시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순천시가 그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거겠네요. 네, 처음인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최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이 밖에도 순천시에서 2022년 지난해 주요 성과라면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꼽고 싶으신가요? 상 받은 거 먼저 얘기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우리가 그린시티 어워즈에서 최고상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K 웰리스 시대 브랜드 대상도 우리가 받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관광업 별도 우리가 선택이 됐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된 데는 순천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노콜 콘텐츠에서 당연히 대상 받고 이런 거는 있었고요. 저는 제일 큰 효과가 뭐냐? 경전선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았던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 공론화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갈 길을 정확하게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이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순천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거다. 우리가 해놓은 것은 대한민국이 다른 도시가 따라오는 표준이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낸 게 가장 큰 성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순천시의 현황 과제에 대해 대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원 박람회인 만큼 이전과는 다르고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사실은 옛날에 국가정원을 와본 분들은 네. 옛날 정원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는 거의 찰스 쟁스가 만들어놓은 정원하고 국가정원 몇 군데를 놔두고는 새롭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새로운 정원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관광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내 전체를 순천만까지 합쳐서 15km 정도의 어신길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아주 새롭게 보이는 컨텐츠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보여줄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재시설로 썼던 저류지가 정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3만 한 5천 평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입니다. 아, 그 저류지가 그러면은 정원으로 바뀌는 정원으로 겁니다. 바뀌는 네. 건가요? 아. 사계절 잔디가 깔려 있어서 네.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라든가 젊은이들에게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아마 해방구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가 또 정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그린 아일랜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이것도 아마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고 아, 수도 서울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는 이미 해냈습니다. 네. 저는 순천 시민들에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전봇대 두루미를 위해서 282개 뽑을 때도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차가 다니던 도로를 정원으로 만드는데 일부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은 있었지만 네. 이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순천 시민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에 이제 정원 드림이라고 그 백길이 열려서 네. 이제 이걸 타고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도시들이 쉽게 응용하기 어려운 여러 콘텐츠들이 있지 않는가 싶고, 이 순천 국가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각 농경지가 100만 평이 경관정원으로 바뀝니다. 네. 100만 평은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이거 돈 안 받고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굿모닝 순천 가든스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원에서 하루 잘 수 있는 게 이제 생깁니다. 이것도 세계 정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컨텐츠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도시는 순천처럼 만들어야 된다. 천국이 여기다. 이걸 우리들이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그린 아일랜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그게 아예 아스팔트 자체를 싹 걷어내버리고 안 거기에 걷어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잔디가 자라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토목하는 공무원들이 저는 상당히 제가 만족할 만큼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한 게 이걸 토론했어요. 네. 이걸 이대로 놓고도 자갈과 모래와 흙과 부직포를 이용해서 오히려 맨 땅보다 더 좋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기술 자문을 해봤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유급할 때는 걷어내고 도로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시설이 더 좋다 그러면은 연구시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잔디 심어놓고 생육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1.2km 되거든요. 네네. 이번에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를 해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온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나중에 이제 정식적으로 주변에 꽃이 심어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깜짝 놀랄 컨텐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 잔디를 깐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는 도시가 지금 계속해서 콘크리트 건축물만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거기는 이제 녹색띠를 만들고 녹색띠가 겹치는 곳에는 광장을 만드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네. 실력 제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보다 더 앞서가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네. 예. 세계 흐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꼭 가서 한번 보고 기대해 싶습니다. 보십시오. 네. 예.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는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산업들과 연관돼서 갈 것이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되는 최첨단의 산업들은 다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순천에 이 사계절 잔디를 우리가 소모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 잔디값이 올랐어요. 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되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향기 산업도 이번 정원박람회 향과 관련되는 네. 여러 이제 조화류들이 심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련이 될 거고, 또 당연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스마트팜도 네. 여기에 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농업에 관련된 산업도 산업이지만 탄소 중립 시대에 이 정원과 잔디밭이 빨아들이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에 관련된 산업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구조 자체가 미래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웰리스 메타버스 시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굳이 산업적인 효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도시 모양이 바뀔 거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개최가 머지 않았어요.
이제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막바지 준비가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진행될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기셨습니다. 주말에도 사실은, 현장에 계셨죠? 네, 예. 한 75%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되도록이면 한 달을 당겨서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실도 박람회장에다 임시 시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 4일 정도는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다듬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걸 하느냐? 순천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정원박람회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이 하는 게 표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개최 시기보다 한 달 정도를 앞서서 마무리를 하고 이 다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시계를 누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금. 네. 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서 남해안 벨트의 이제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뭐 들었습니다. 뭐 대자보 도시라고 하는데 네. 이 대자보 도시 전환 뭐 어떤 내용입니까?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는 상당히 매력적인 비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 MBC 오느라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수가 이합 전에는 없었는데 남해안 거점 미항 여수라고 써 있어서 제가 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네. 공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수도권 벨트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거기 다 있죠. 돈도 거기 다 있죠. 권력도 거기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온갖 문제가 거기서 다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은 남해안 벨트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해안 벨트 가운데 있는 순천과 여수와 광양 인접 도시들이 허브 기능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 그러면 이 도시가 대도시 흉내를 내서는 허브 기능 역할을 못 합니다. 이런 도시에 오면은 좀 더 여유로워야 됩니다. 네. 좀 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도보와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는 도시거든요. 이런 게. 여기는 빨리빨리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갔으니까 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수도권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여기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구조도 바꿔야 되고 앞으로 우리 순천이 지금 하는 것처럼 광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자보 도시로 바꾸는 겁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그래서 이미 예산도 그렇게 세웠고 하고 있는데 순천만 하더라도 인구가 30만이 채 조금 못 되는데 자동차가 몇 대냐? 15만 대입니다. 이 15만 대를 위해서 계속 도로만 내고 있고 주차장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를 새롭게 다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함께 시민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에는 차가 10만 대였습니다. 10년 만에 5만 대가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방 도시들은 새로운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지 대도시 흉내를 내서는 경쟁력이 절대로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탄소 제로화하고도 연관이 되는 연관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산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순천만에 지금 갯벌을 블루카본 산업으로 하는 것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까지 확장이 될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 해결 뭐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제기됐던 문제였고 그런데 이제 뭐 현재 진위를 보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프랑카드 거뒀습니다. 프랑카드를 거두셨다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새 정부에서 이제 정책 틀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국토부하고는 대화가 많이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모든 정책의
마지막 사인을 할 분이 대통령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실무적인 역할들은 어느 정도 해왔으니 아주 담당 실무적 구체적인 안까지 논의를 했으니 저는 대통령이 이번 박람회 개막식 때 오시면 네. 좋은 선물을 주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당신들이 확정고시를 늦춰줬으니까 순천 시민의 뜻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프랑카드 걷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도시 미관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고 저는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오시기 전에 한 번 와서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만이 실무자들 오는 것보다 더욱더 고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각적으로 이걸 멈추지 않고 순천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소통하면서 접촉 그렇습니다. 중이시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럼 이제 노선이 변경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폐선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발 앞서서 준비하시는 게 순천시의 컨셉이니까요.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예.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김치국 마신다고 할까봐 예. 그렇긴 하지만 벌교에서 순천역까지가 21.2km입니다. 굉장히 길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 폭이 철로 폭이 6m에서 18m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구상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활용도가 많죠. 저는 단순하게 자전거나 지나가는 길로는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김칫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요한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확정된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나중을 기대할게요. 예. 또 하나 중요한 현안 하면은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조성이 사실 순천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주 빠르게 결정을 하더라도 2019년에나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급하게 해서 시민들은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시의회하고 협의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외국 견학도 갔다 오고 저도 이번에 그 와덴에 가면서 덴마크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 6월 전에 새로운 입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2019년 정도에나 이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왕의 순천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는 자꾸 외곽 지역에 산속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시설을 보니까 다 도심에 있습니다. 네. 왜? 산업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생활 쓰레기가 생활 폐기물이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서로 뭐 오지 말라고 할 님비 현상만 일으키는 재료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시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남도 시내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평택도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지하와 지중을 구별해서 지하에 놓고 지중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네. 순천도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하고 지상은 체육과 뭐 수영장, 워터파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같이 해결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곧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남 유니온파크를 갔다 온 분들은 깜짝 놀래요. 냄새 한 방울도 안 나지. 네. 지상에 전부 아주 최고급의 체육 문화시설이 있지 스타필드도 같이 있습니다. 아, 스타필드까지. 네, 같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것인데 그거야 뭐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순천은 다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들 편의시설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이런 동의 절차,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뭐 상당 기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뭐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역시 김국장 기자시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300m 이내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풀도록 돼 있고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장소를 어디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하남 같은 데를 바로 우리가 지금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립니다. 네. 한번 보고 오시라고. 예. 아마 이런저런 시간들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이 또 유해시설이다 또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첨단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미리 보여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선진지 견학 같은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또 광역화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구례도 필요하면 같이 가보고 또 해야 됩니다. 구례하고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아, 구례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나요? 거기는 그 생활 폐기물 양이 좀 적거든요. 네네. 단독 시설 하기는 어렵고, 어렵고. 지금도 우리가 주암에서 받아서 했거든요. 네네. 네, 아. 그렇게 가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순천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 대담 나눠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1,000만 명의 외부 소비군을 끌어들이고 미래 산업 육성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히셨습니다만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사실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솔직히 인정해야죠. 네. 그런데 순천도 아재 없는 것이 아니라 고급 호텔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숙박업소는 530개가 넘고 17,000분 정도는 우리가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고급 호텔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만은 아닌데 저는 순천의 정원박람회가 돈이 2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어서 이번 기회에 여수도 광양도 뭐 구례도 다 같이 이런 덕을 좀 보면서 우리 유대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수시장님 언론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낙수 효과를 준비해서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좀 더 우리들끼리 더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해서 문제를 풀고 또 우리도 굳이 막 여수하고 경쟁하면서 특급 호텔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저는 숙박시설을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과 같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은 조금 젊은 층을 더 겨냥해서 이분들이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상을 하고 있고 다소 시간은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하기보다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방어하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은 이제 단기간이고 이미 새로운 숙박시설을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순천시에도 이제 체류형이 가능한 있어야 이런 됩니다. 것들이 필요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접촉은 네, 하고.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위치가 좋은 데가 바다가 있고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문제는 그전에는 지역민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기업이 오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해가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광주 때문에 그렇죠. 네, 광주 그렇습니다. 어등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광주 어등산으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지만 신세계 그룹에다 제가 얘기할 때 그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에도 하시라고. 근데 고객이 완전히 다를 거다. 왜냐하면은 광주를 관광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에서 놀러 가는데 광주로 가겠습니까? 남해안벨트로 오겠습니까? 당연히 남해안벨트로 남해안벨트로 옵니다. 네. 1박 2일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웰리스 시대로 변할 때 수도권 벨트의 짐을 나누어지는 남해안 벨트를 우리는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의 고객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울산 등 이 큰 도시에서 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그 인접에 사는 사람은 거기 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신세계 그룹에서도 결론을 뭐 어찌 낼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문을 닫아놓고 광주만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어떻게 만들지는 그건 모르겠죠. 이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전라남 도하고 경제자유교육청과도 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순천 시내 중심화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신대 같은 경우는 광양도, 여수도, 순천도 다 아우르는 꼭지점에 있는 도시고 이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이라든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앞으로 전라선이 이제 직선화되고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했을 때 가장 최적의 적지를 우리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을 해보시라.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들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추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미래를 보고 있는 유통기업이 신세계이기 때문에 정용진 그 오너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까지 관련자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내부적인 이제 여러 가지들은 보아하니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자금 조달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복합 쇼핑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텔도 같이 합니다. 네. 호텔이나 또는 리조트나 또는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부대에서 하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가.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뭐 광주에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우리도 또 뭐 다른 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가 아니면 다른 데하고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전략을 구사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논리를 좀 들어보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입점하는 기준을 뭐 인구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뭐 유동 인구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기준치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있죠. 사실 순천시 같은 경우가 사실 거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어프로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게 그겁니다. 네. 여기에다 당신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순천시 하나만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몇 천억씩 들어가는데. 네. 그건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한번 봐봐라 이게. 사람이 물건만 사는 기계는 아니다. 그리고 시대는 앞으로 일주일에 예전에 우리 때는 6일을 출근했거든요. 네. 지금은 5일만 출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금방 이제 3일만 투자하거나 출근하거나 이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가상 공간에서 일하는 시대가 금방 올 것이다. 네. 이미 행정에까지 메타버스가 들어왔으면 이거는 생활화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광역 클라우드 센터도 유치한 게 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런 산업들과 다 염두에 두고 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공공적인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이 될 때 해외 가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제 그 둘러보고 재충전해서 하겠냐. 그리고 아까 뭐 숙박시설의 말씀을 뭐 드렸지만은 정말 워케이션 가능한 곳들이 어디냐가 이제 요즘에 MZ세대가 찾는 곳일 거예요. 네. 광주에 가서 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거기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도시인데요. 저는 남해안이 우리가 잘 연합해서 전략만 잘 펴면 우리가 허브기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더라도 7, 80만 되지만 결국은 경전선 이런 문제도 뚫리고 다 뚫리게 되면 결국 전 국민들이 고객이지 단순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소비에 맞춰서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들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을 제가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세계적으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화를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이슈를 놓고 한번 얘기 나누시죠. 수소 산업, 탄소 중립 기반 산업에도 올해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미 선점해서 가는 도시가 있고 광양은 이제 공업용 수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해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순천대학교도 조금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수소 산업은 앞으로 미래 MZ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탄소에 대한 것들은
순천만까지 다 연결되는 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스팔트를 정원으로 바꾸는 것도 다 관련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포집에 대한 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이 사업도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 블루카본 사업도 결국은 이 사업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략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웰너스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뭐 관련 사업들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해양정원은 지금 현재 거의 용역이 이제 만료되어서 기획재정부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넣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들은 올 봄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거는 중앙정부가 이제 서로 조율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전국에 지금 4군데나 5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크니까요, 규모가. 저희들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가로림만이라고 충청도에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예산까지가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남해안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저는 여자만과 순천만 대표적으로는 순천과 보성 넓게는 여수 고흥까지가 연결되는 해양정원이 저는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순천만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연대해서 하되 중심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냉정하니 보고하자. 네. 행정예비 처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블루카본 연구소부터 만만한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순천 예술의 전당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 임기 중에 어떻든 간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수 같은 데는 GS 칼텍스라는 기업이 있어서 에올마르라는 엄청난 공연장이 있고 그러는데 순천은 뭐 기업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기부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 재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데 조금 더 이렇게 아끼고 전략을 해서 한 1,500석 정도의 대공연장이라든가 또 온라인 일반 공연장 한 400석 정도 네. 그리고 디지털 갤러리, 미디어 놀이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미술관까지 포함하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이미 줘놨습니다. 네.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용역이 나오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제 임기 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부지들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이제 질문들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도 보이셨거든요. 뭐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추진 계획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영역에서는 어떤 정책 구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을 19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담 간호사까지 배치해서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산후조리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공 산후조리 기능을 확대를 하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출산 지원금도 지원하는데 이번에도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첫째 500, 네. 둘째 나면 1,000만 원, 셋째 1,500, 2,000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또 아이들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축하금도 드리고 네. 또 아이들 어린이집에 이렇게 재원하면은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게 맞습니다. 특성화비 이런 거 이거 시에서 다 지원하려고 올해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만 하시면 키우는 일과 또 일하면서 신경 쓰이지 않게 시에서 네. 많은 부분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정책은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우리 청년 정책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아, 조직 개편. 조직 개편할 네, 때 네. 이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쭈셨던 센터도 생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청년 세대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때마다 무슨 연합체 만들고 협의체만 만들었지 체계적인 것들이 사실 안 돼 있는 게 솔직한 우리 전략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먼저
그 출발하는 데도 있거든요. 청년 마을만 따로 만드는 것도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청년 세대들하고 해보니까 그런 것도 다 오는데 이미 그것도 우리가 벌써 상황 파악을 해서 거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7만 명 정도 되는 청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돈 없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분들에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네. 여기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다양한 일자리와 함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맞춤형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령 친화 도시 인증 어르신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순천시가 어르신들이 17%입니다. 적지 않네요. 네, 4만 8천 분 정도니까 적지가 않죠. 네. 뭐 다른 것들은 연령대별로 그동안에 노인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의 연세가 많이 80대 이상 되시면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방문해 가지고 다 여러 사업들을 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그 작년에 했던 게 어르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계시면 좀 우울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로봇 누미를 보급해 왔습니다. 한 100대 정도를. AI 같은 네, 건가요? AI 로봇입니다. 네.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97%가 최고라고 얘기하십니다. 호응이 좋군요. 네. 그리고 또 올해 정원박람회 열려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이가 70 이상 되시더라도 건강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좀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오 말씀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민 여러분, 오늘 시간이 급해서 웹툰 애니메이션 센터라든가 또 애견에 관련된 정책들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순천은 미래를 향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 도시들이 따라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고 순천이 만들어 놓은 것은 대한민국 도시들이 따라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공무원들은 정말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대신에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눈높이를 높여 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같이 도와서 올해 정원박람회도 멋지게 치러내고 이 도시가 모든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복잡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으신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광교 순천시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순천시의 새해 설계를 살펴봤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무엇보다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노광교 순천시장께서 보여준 의지와 포부가 밑거름이 돼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